아침 햇빛이 식탁 위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국은 이미 김이 빠져 미지근했고 밥알은 그릇 가장자리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만 아무것도 모른 채 숟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간 채로 말했습니다. 애 반찬 좀 신경 쓰세요. 거의 못 먹었어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핀잔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입맛 없던 거겠지. 며느리가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애 입맛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기가 갑자기 묵직해졌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접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침부터 왜 그래? 며느리는 남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식탁에 팔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집에 계시니까 좀 챙기셔야죠. 시어머니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피로도 아니고 당황도 아닌 선이 넘어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맡긴 건 너지. 말이 짧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애 맡기려고 나왔겠어요? 아이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만 좀 해. 시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을 넘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툭! 남편이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이 먼저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등기부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 내 집 아니다.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물컵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 명이다.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먼저 떨어졌습니다. 짐 싸.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시선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있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다. 식탁 위 공기가 멎었습니다. 아침 소리들이 사라진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오늘부터 각자 살아.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에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닫을 때도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밀었고 아이가 울면 먼저 안아 달랬습니다. 부엌을 쓸 때는 한 번씩 시어머니 눈치를 살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말을 고르며 지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작은 목소리로 찾았고 부탁을 할 때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잠깐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 뒤에는 늘 고개가 먼저 숙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아이 외투를 입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놀이터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며느리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 인사는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집안은 그대로였고 며느리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도 반응이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왔어요? 말끝이 짧아졌습니다. 고개 숙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부탁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머뭇거리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늦어요. 애 좀 봐요. 설명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 일정이 끊기지 않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는 먼저 씻겨져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방 안에서 혼자 장난감을 만지다 잠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늦게 열리는 날이 늘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해서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시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나간 시각과 돌아오는 시각을 조용히 기억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말이 줄어든 쪽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원 시간은 매일 비슷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어린이집 앞이 잠깐 분주해졌다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면 놀이터가 비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아이는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묻곤 했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시선이 시계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20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30분을 넘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같았습니다. 아이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동안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좀 늦었어요. 아이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며느리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였어요. 말은 짧았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원 시간에 먼저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먼저 가 앉았습니다. 어린이집 불이 하나둘 꺼지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날이 늘었습니다. 아이도 더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손을 더 세게 잡게 되었습니다. 주말 낮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옷장을 여러 번 열었다 닫고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씻기다 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오늘 약속 있어서 좀 늦어요. 애 저녁 먹여주세요. 말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만 거실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잠든 아이 옆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 져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통화를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늦었네요. 아이를 한번 보고 지나갔습니다. 잠든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거실이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방에서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 좀 봐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달래 안고 나오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같이 살면 힘들지 않아?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 말 뒤에 설명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물컵을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두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멈췄다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 부르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손님 앞에서도 같았습니다. 애 좀 봐요. 그 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잠옷을 꺼내다 말고 거실 쪽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좀 늦어요. 재우고 주무세요. 대답을 듣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약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이가 갑자기 뒤척였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같았습니다. 외투를 입히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이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밝았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고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손을 떼지 못하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갈 때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이 방문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밤에 병원 다녀왔다. 며느리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못 봤어요. 중요한 자리였어요. 아이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체온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흐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아이 상태를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밤에 잠깐 열이 있던 건데 병원까지 간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민해서 이를 키운 것처럼 말했습니다. 문 밖에서 듣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작은 것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반찬을 챙기던 손길이 느려졌습니다. 며느리 도시락을 따로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먹고 아니면 지나갔습니다. 아이 등원 준비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손을 잡아 나가는 일만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에 앉아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생활비 카드 연결 계좌를 분리했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직원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들렀습니다. 출입 등록 보호자에서 본인 이름을 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접힌 자국을 손으로 눌러 펴놓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시간 나면 집 알아봐라. 남편이 웃었습니다. 농담으로 들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접었습니다. 필요해질 거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을 끄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공기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며느리는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러 나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긴 그냥 우리 집이죠. 짧은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좀 예민하긴 한데 신경 쓸 건 없어요. 말끝이 가볍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들린 컵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알아서 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아이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등기부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내 집이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 달까지 정리해라.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이제 같이 안 산다. 식탁 위에서 아무도 밥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만 상황을 모른 채 숟가락으로 밥알을 눌러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을 고르지 못하고 한 번에 쏟아냈습니다. 나가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갑자기 왜 이러냐고, 여태껏 같이 살면서 문제 없었는데 왜 오늘이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남편도 서류를 들고 당황한 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부터 하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식탁 위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원 시간 지나 울던 날들, 전화 안 받던 밤들, 아픈 애 안고 병원 다녀오던 새벽, 택시도 못 잡혀 아이 안고 큰 길까지 걸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서명도 혼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연락은 끝까지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날은 바빴고 어쩔 수 없었고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갈 땐 맡겨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이라 하고 집은 자기 집처럼 말하고 필요할 때만 찾았다고 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가족이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사는 건데 그걸 왜 따지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가족이면 고맙다는 말부터 나왔어야 한다고, 가족이면 밤에 애 맡기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족이면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밀어보였습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대신 살아주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각자 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만 물컵을 잡고 있었습니다. 분가한 뒤로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집안은 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늦어졌고 저녁은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는 흐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길이 느긋해졌고 하루가 짧아졌습니다. 밥은 필요한 만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자마자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밥 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웠습니다. 아이는 의자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급하게 씹느라 반찬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 남편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자고 가면 안 돼요? 식탁 위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컵을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안 된단다. 놀러 오는 건 괜찮아. 자러 오는 건 안 된다. 목소리는 낮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시선을 떨궜습니다. 아이가 밥을 다 먹고 나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머뭇거리다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힌 뒤 시어머니는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밥을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싱크대 물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쌀을 미리 씻어두었습니다. 잠자기 전 약을 챙겨 먹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함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